예, 안녕하세요. 최공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제가 막 짜증나서 욕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청률이 확 떨어졌어요. 날이 참 비가 오고 참 기분이 좀 꿀꿀합니다. 여의도에서는 지금 이은태 대표님이나 뭐 BJ 토이라든가 안정권 대표라든가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들한테 응원을 좀 보냅니다. 지금 이은태 대표 방송을 보니까 아예 그냥 출입을 금지시켜 놓고 지금 뭐 아주 그냥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 비 오는 날에도 그 앞에 계신 까지 가신 시민분들께도 응원의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넌 왜 안 가느냐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저도 가고야 싶죠. 가고 싶은데 또 각자의 역할에서 자신들의 역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또 저고, 각자의 영역에서 또 싸워야 됩니다.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싸우고 시민분들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싸워야 되지만, 또 그것만 하다 보면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문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엄청나게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싸우더라도 거기는 또 자체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또 거기 그것도 방어를 해야 되지. 여의도만 수호한다고 해서 공수처하고 패스트트랙만 수호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는다라고 저희들 믿고 있기 때문에 문화계를 좀 바꾸고, 또 무엇보다 문화의 의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밖에서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싸우시는 그 우파 시민분들, 자유 시민분들, 그다음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이제 유튜버 분들, 우파 유튜브 방송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잠시의 휴식이라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또 저희들의 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저런, 그래서 이제 한가하게 또 문화 얘기나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위한 자리라.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 역할을 열심히 또 충실하게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고 우리 방식대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추위에 또 비가 오는데 또 옷 젖어가지고 가랑비에 옷 적시는 게 더 무섭잖아요.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유념하시면서 또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여의도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뭐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점심도 못 먹고 못 드시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 험난하지만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여의도에서 우리 자유 시민들의 함성이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가 지금 현 정부에 들어가면서 이제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뭐 눈치만 보고 뭐 말 조금 바뀌면은 뭐 거기서 뭐 하는 거고 가지고 그냥 뭐 지들 멋대로 해도 뭐 자유우파 쪽 사람들은 그냥 샘령이처럼 가만히 있는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날 열받게 하면 우리도 행동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멋진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이것에 힘을 얻어서 뭔가 다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월스님 반갑습니다. 스카이필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송을 할까 말까 했는데 내일은 저희가 전시회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필 또 여의도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파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쪽을 보시겠지만 다 똑같은 내용일 거니까 그거 보시다가 답답하시면 저희 방송도 한번 보시면서 좀 쉬셨다가 가십시오. 우리는 안식처가 되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싸우는 것 중에 하나니까는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모레부터 19일부터 21일까지 자유하라 전시회를 합니다. 이 자유하라 전시회가 어떻게 열리냐면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이제 문화단체다 보니까, 우파 유일의 문화단체다 보니까, 매년 송년회만 되면 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좀 송년회를 하자라는 게 저희 모토에서의 취지였고, 어, 대부분의 송년회는 술 먹고 밥 먹고 끝이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파 쪽의 시민단체들은 뭐, 시상식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너무 딱딱하죠. 너무 딱딱하고 그냥 밥만 먹고 딱 끝나고 가야 되는 뭐 이런 거라서, 좀 이왕이면 송년회인데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그동안 한 해 동안 수고했다 하셨다, 그리고 뭐 좀 이제 재밌게 좀 해야 되겠다,
고생하신 분들 좀이라도 휴식 차원의 뭔가를 제공하자 문화인으로서 그렇게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3년 전이죠. 4년 전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라이브 카페에서 공연과 함께 멋진 공연과 함께 아주 재미있게 식사도 나누면서 이제 술도 같이 마시면서 이제 즐겁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화 시사회를 통해서 영화도 보고 뒤풀이도 가지고 또 작년에는 라이브 카페를 빌려서 또 멋진 공연들과 함께 그리고 굉장히 퀸틴 킴이라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분을 모셔서 피아노 연주를 직접 듣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에 빠졌었죠. 그렇게 해서 즐겁게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송년 행사에는 모든 분들이 다 즐겁게 하셨던 분들이고 그동안 저희를 후원해 주셨던 작당들을 후원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의 재미로 그림을 한번 팔아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를 취미로 가졌을 때 가장 고급스러운 취미가 미술 작품에 대한 그런 거라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처음에 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의 그림을 그린 딱 두 분의 모습을 담은 메모리라는 이제 작품이었어요.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제 태극기 보관함이라고 저희 작당 굿즈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나무 보관함에 그 그림이 붙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그림의 밑에 이제 꽃이 세 송이가 있습니다. 그 꽃 세 송이는 이제 자식들이죠. 박근혜, 박근령,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그분하고 해서 세 분이신데, 200 정도 예상을 했죠. 액자 만들고 그림, 화가에 대한 뭐 그런 거 인건비 계산하고 해서 200만 원 정도에 계산을 하고 이제 경매를 시작했었는데, 230만 원인가? 230만 원에 경매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재미로 하고 안 팔릴 거다. 안 팔릴 건데 그래서 이제 200만 원에 이제 어떤 분한테 꼭 좀 사달라. 이런 작품을 사야 되고 지금까지 우파 진영의 사람들은 박정희, 이승만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든 게 아니라 맨날 똑같은 이미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식상해져 버린다. 식상해져 버려. 왜 식상해지냐면 맨날 박정희 대통령 이거 하면 내 일생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뭐 이거 봐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이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막 맨날 이제 담배 피거나 뭐 하는 이제 약간 군복 입고 막 이제 혁명을 일으킬 때 그런 것들 막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수십 년 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지겨운 거죠. 저희들도 지겨운데 일반 대중들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먹는다. 그래서 이제 화가들한테 부탁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본 작품도 팔지만 그 작품이 잘 나왔을 때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또 다른 부수입을 챙기면서 이제 우파 내부에서도 좀 미술 시장을 만들자. 예, 맞습니다. 이장우 대표님이 200 불렀는데 그냥 다른 분이 확 나타나서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엄청나게 존경하시는 분이 나타나서 그 그림을 구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올해 무엇을 할까 하다가 어떻게 좀 재밌게 할까 좀 다른 걸로 해보자. 이제 공연도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지겨울 것 같으니까 하다가 이제 어제 작년에 그 그림을 팔았던 기억이 났던 거죠. 그리고 마침 또 한 분이 그 병원 원장님이신데 굉장히 애국자세요. 그분이 또 취미로 이제 한국화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림에 푹 빠지신 거죠. 그분이 이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제가 뭐 아는 작가님들한테 그림을 좀 받아줄 테니 그걸로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후원금을 좀 쓰셔라. 뭐 화가들이 뭐 가진 돈, 현금이 별로 없는 양반들이 대부분이라 뭐 좀 돕고 싶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좋은 작품을 하면은 그걸 팔으면
그 사신 분도 좋고 우리도 이제 운영비를 쓰니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뭐 괜찮겠네요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올해 이제 연말에 그걸 구상을 한 겁니다. 송년회를. 그래서 이제 송년을 하는데 이제 작품들을 이제 모았고 총 19작품이 이번에 전시가 됩니다. 총 19작품. 그러니까 한국화, 서양화, 조각, 그리고 사진까지 해서 총 그 19작품이 전시가 되고요. 다섯 작품이구나. 다섯 작품이 이제 전시 작품입니다. 전시 작품은 뭐냐면 이제 화가가 원하는 가격대에 파는 거죠. 근데 그것도 분명히 시중가의 절반 가격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주셨고, 나머지 이제 9작품, 아니죠? 14작품. 14작품은 아주 저렴하게 해서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가 된다고 바로 떼가지고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전시회는 3일 동안 하고요. 전시회가 딱 끝났을 때는 끝나고 나서 이제 딱 포장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배달을 해드립니다. 제가 직접 배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작가님들이 직접 배달을 하시겠다는 작가님들이 있으면 작가님들이 직접 그 그림을 가지고 가서, 아니 작품을 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뭐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도 가질 거고, 만약에 제가 직접 가더라도 직접 가서 작품에 대해서 아니면 문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좀 따뜻하게 대접을 해 주십시오. 예, 아시리코 회원님 반갑습니다. 예. 머리 깎아야 돼. 저도 머리 깎고 싶은데요,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깎고 싶은데 깎을 시간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이 파마가 지금까지 했던 파마 중에서 대표님이 해주신 파마가 가장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컬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직까지 끝내고 싶지가 않네요. 이거 잘라내면 바로 생머리처럼 축 이제 가라앉을 텐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번 주 행사가 끝나고 나면 아주 이 지저분한 머리 어떻게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근데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에서 이제 2번 약속 취소시킨 이후로 다시 연락이 없어서 일단 서울에서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시르 에코 헤어 가서 정말 다시 파마를 하고 싶은데 지금 미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파마 하실 일 있으시면 부산에 아시르 에코 헤어라고 내비에서 치면 나오니까 딱 치가지고 거기 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작당들 작수TV 시청자다, 뭐 이렇게 나랑 친하다 이렇게 되면 좀 싸게 하지 않을 거고요. 잘 해주실 겁니다. 싸게 해달라는 말은 제가 차마 못 드리겠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행사는요, 그러니까 막 지금 벌써부터 경매하니까 부담되는데 안 가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 그냥 편하게 와서 즐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계든 지금 영화계든 문화계 전반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탄생할 때부터 이미 문화계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걸 알고 있어 이제 조금 변형을 해보자. 근데 워낙에 좌파로 갔기 때문에 이제 외곽단체, 기업을 위주로 한 외곽단체 쪽에서 좀 문화라든가 이런 쪽 문화체육, 그러니까 문체부 이쪽을 갖다 좀 담당을 해보자라고 해서 K재단하고 미르재단을 만들게 된 원인이 그거였는데, 걔 쓰레기 같은 놈들이 붙어버리는 바람에 다 쓰레기가 됐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초기 때는 문화인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많이. 예, 많이 와가지고 이제 분명히 바뀔 것이다 시점에서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제 그런 흐름들이 필요했고, 한국 대부분의 문화계는 10년, 20년이면 한 번씩 물갈이가 돼야 정상입니다. 왜? 작품으로만 승부가 되면 이 문화 작품이라는 건 조금 이렇게 약간 유행을 타는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 이제 대중문화 쪽을 통한, 그러니까 일반 순수 예술 문화도 대중문화적 산업적 코드로 딱 갔을 때는 이게 빠른데, 한국은 지금 30년 넘게 해먹고 있으니 한 놈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썩을 때를 썩고, 젊은 층에서는 성공할 케이스가 없어지고, 중간층에 있는 놈들은 아이고야 언제 올라가냐 하다가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했죠. 근데 그게 실패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와 가지고 또 하니까 미투가 터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놈들이 자기도 이제 나이 먹어가는데 위에 좀 쓸어버리고 해야 되니까 이게 불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1등 공신들 중에 하나가 문화계 인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계가 흔들린다는 것은 좌파 정부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봐도 해먹을 만큼 해먹었고 조금 이제 중견이라든가 청년들 갖다 계속 자기들이 확보를 해놔야 자기들한테 더 충성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걸 미투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해보십시오. 블랙리스트 뭐 가지고 선언하는 것부터 미투 운동 때도 다 문학에서 먼저 터진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올드한 이제 저쪽에서도 정리가 되는 거죠. 물러나라, 물러나라. 근데 안 물러나니까 미투 터트려서 그냥 확 밀어버리자 이거였는데 이게 전개까지 번져 간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지금 문학에는 재편이 됐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문화 권력들이. 그런데 이 새끼들이 더 심하네. 이 새끼들이 더 심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거죠. 그 전에 있는 문화 권력들은 먹을 만큼 들어가 배가 부르니까 나태해진 상태인데 새로 등장한 문화 권력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못해 먹은 거 다 해먹겠다라고 해서 이제 힘도 넘치는 놈들이라서 다 막 그래버리니까 오히려 젊은 층은 더 불만이 생긴 거예요. 저 새끼들까지 어떻게 보면 적폐의 대상으로 저 새끼들까지 물러나야 되는데 저 새끼들도 미투 터지면 막 계속 터질 놈들인데 저 새끼들이 권력자가 되어버렸네?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산 A용관 다시 돌아갔죠. 이번에 또 그 전주영화제 이준동이 들어가죠. 해먹는 놈들이 계속 해먹는 거예요. 세습이죠. 이창동이 문화부 장관 해먹고 동생놈이 영화 그 돈 받아서 영화 그 빼고 이용해서 영화 찍다가 이제는 영화제 집행위원장까지 하네. 이용관이 같은 경우는 아니 군고명령에서 잘린 놈이 이제는 아예 재단 이사장을 가서 승진돼서 와버리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뭐지 이거? 그래서 현 정부의 권력자들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미술 쪽에 손을 댄다라는 정보까지 들어왔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미술계도 더 열받는 거죠. 차라리 삼성 홍라이 씨가 리움 관장을 하면서 미술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 기업이 장악하고 있을 때는 어떤 새로운 기회라든가 어떤 시장의 확장성이 있었는데 이 빌어먹을 놈의 권력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지들만 키우네. 문학의 지원금은 늘어났는데 더 돈이 없어지는 이 돈 다 어디 갔지? 계속 헤쳐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네들이. 그러니까 문학계가 지금 폭발 직전인 거예요. 폭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걔네들은 이제 새로운 문화 권력들이 이제 눌러내고 위에서도 저 새끼를 정리시켜 하면서 이제 하니까 얘네들이 더 개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젊은 이제 새로운 신진 그룹들은 더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문화계가 우리 쪽으로 확실히 다시 재편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우파가 문화계라는 아주 먹음직한 이 밥그릇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 제가 하는 작업들은 그 밥그릇을 만드는 작업들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전시중 콜드워 2 김 작가님의 지금 이제 미술사에 관련된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에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나 이 미술 시장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장주의자라면 또 자유주의자라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미술시장에서 혹자는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김정숙 여사가 미술 쪽에 손을 대고 있고, 문주정이 아들 봐봐요.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 시장이 다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작품 딱 해가지고 판매하고 뭐하고 확보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자금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고, 미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현상들이. 얼마 전에 그때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중 문화 교류전을 하는데 추사 김정희의 글씨체가 가짜가 한국에서는 가짜라고 판정된 게 중국에 가서 진짜처럼 전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미술 시장 내에서는
추사 김정희의 그 작품들을 모사하는 가짜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유언배긴 하지만 그걸 또 무시할 수만은 없는. 왜 그러냐면 추사 김정희 작품을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작품을 한꺼번에 전시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 이상한 이런 현상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벌써 여러분들은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느닷없이 요즘 방송 들어서 미술 작품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뭐 어떤 투자를 하시라 이런 광고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종편 채널에서 보면. 그러니까 미술 작품에 대한 미술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어떤 회사가 차려지고 거기서 이제 노골적으로 광고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이렇게 대리 투자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작품에 대해서 잘 모르니 그 투자사에 맡겨서 작품을 대신 사게 해주는 이런 회사가 지금 생겨나고 그런 회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새로운 돈줄을 만들고 아주 작품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인들의 돈까지 끌어오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뭐 여러분들이 정치판만 보면 모르겠지만 그 정치판만 보면 정치 자금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딱 보면은 뭐 그 뭐냐 조국 해지 펀드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뭐냐 그 뭐죠 컴퓨터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데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오프라인 상과의 어떤 정확한 커넥션과 온라인과의 이가 믹스가 돼서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판에서는 돈이 없죠. 왜? 그게 수익을 내거나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니까. 근데 엄청난 많은 돈을 돌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그 돈의 출처들을 찾다 보면 장담하는데 뭐 기업들 중에서 당연히 나오겠죠. 하지만 장담하지만 가장 많은 돈이 흐르는 판은 문화판입니다. 그래서 문화판을 이해하시면 정치라든가 그 좌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보여진다라는 게 그 개념이고요. 지금 미술 시장도 그렇게 해서 정권, 권력의 큰 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세금도 안 내고 현물 처리 가능하고 그러니까 흔적이 안 나와버리니까 아주 매력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장호 대표님 말씀은, 태극개몽님 반갑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그림 작품을 모른다? 몰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런 투자회사 이런 데 좀 당하겠죠,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주식시장도 개미 투자자들만 바가지 쓰고 나중에 또 알 것 좀 아는 사람들 다 챙겨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 투자하느니 좀 더 미술을 공부하시고 문화를 공부하시면 뭔가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맛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이번 전시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작품에 구입했을 때 이 작품에 대한 가치, 이거 판단해 주세요.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재미있게 통해서 일단은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더라도 작품들을 그렇게 한두 개씩 갈아보면 재밌잖아요, 일단. 재밌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은행 통장에 넣어봤자 주식 이제 재산이 증가하는 그 재미가 있는 것처럼 이 그림자 이렇게 작품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은행 통장도 내가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1,000만 원 돈 넘어가면 내 맘대로 못 꺼내는 미친 세상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보세요. 오늘 뭐 부동산 대책이라고 어제 내놓은 거 보세요. 15억 이상의 아파트 소유주들은 은행 대출도 못 받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알아서 돈 벌고 알아서 하겠다는데 자본주의에서 다 막잖아요. 그러면 15억 이상의 현물을 보유한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면 부자들은 계속 부자로서 살 수 있는 거고 서민들은 계속 서민들로 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도 의미가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부터 분명히 이제 다 뺏기고 나서 이제 남은 건 개인의 재산권,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개인의 재산권 하나밖에 없는데 자유의 기본 틀이었던 이것마저도 지금 다 뺏기게 생기니까 이제 그때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라고 한 건데 이렇게 야금 걸어 해 먹는 겁니다. 은행 딱 묶어놓고 나중에 은행 망하게 해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내 돈 찾지도 못하고. 제가 은행 가서 그때 벌금 낸다고 1,500 내려고 했더니 신원조부터 가지고 무슨 각서까지 쓰고 막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지문도 아니고 무슨 손금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무슨 뭐 생체 뭐 DNA 뭐 그것까지 다 등록하고 내가 내 돈을 보내야 되는 이런 미친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개인의 재산권만 그 일본에 제가 어제 방송했잖아요. 일본에서 한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는 지켜줄 수 있겠냐? 아니, 한국은 이미 공산화 됐습니다. 단지 법의 틀만 아직까지 형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아무 의미 없이 한국은 됐다는 게 지금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고 한국을 자유민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 저는 내년 총선 가능할까? 난 솔직히 그런 생각도, 저는 늘 총선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막장 가는 인생이라면.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이니 공수처니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차라리 국회 해산을 해버리고 선빵을 누가 날리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우파는 항상 선빵을 맞으면서 갔던 거죠. 그나마 오늘 그 시위하시는 자유시민들의 모습은 그래서 더 제가 볼 땐 더 위대해 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싶은데 저는 또 제 역을 이렇게 충실히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안타까워요. 만약에 또 이제 이번 행사가 끝나고 다음 주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라면 저도 기꺼이 참석을 하겠지만 저는 이번 행사는 그렇게 고생했던 분들을 1년 동안 고생했던 분들 저희한테 도움을 주셨던 분들한테 감사의 자리를 만들고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 드린 것이 이번 주에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교사님, 예, 늘 체크만 하시고 그래도 고맙습니다. 예, 야옹이님 반갑습니다. 야옹이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의 작품에 좀 관심을 가지니까 이것은 미술을 모르셔도 사업적인 관점, 비즈니스의 관점, 투자의 관점, 내 재산을 지키는 관점, 은행에도 다 뺏기고 뭐 다 뺏기고 나중에 뭐 지금까지는 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만 했듯이 그 중에 굉장히 괜찮은 거 하나가 그림이다. 이제는 그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라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작품의 가치라는 것은 작가의 위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작가의 그림을 얼만큼 위대하게 만드느냐의 관점도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했던 문화에서의 가장 상위층은 컬처 아트입니다. 교양을, 문화를 아시는 일반 분들, 관객들, 그다음에 갤러리들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냥 만드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올리고 내리고는 그 컬처 아트의 문화 수준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겁니다. 미국이나 독일, 유럽 등이 문화인들이 막 수천억에 막 천억, 2천억 가까운 돈으로 그림 하나가 조각품 하나가 2천억, 막 천억씩 이렇게 거래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문화적 수준을 가진 교양인들을 누구라고 하냐? 컬처럴 아트인 거고 이게 바로 관객이고 갤러리고 대중들이고 그러니까 대중들 속에는 이제 기업가라든가 자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장을 취미로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컬렉터들, 돈이 많은 컬렉터들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문화인으로서 수준을 높여서 문화인의 수준을 높이다 보면 작품을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품의 값어치가 상승이 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내가 최공재 감독을 조금 좋아하니까 최공재 감독의 영화 할 때 그걸 정확히 보는 눈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문화적 수준을 높이면 저는 언젠가 상업영화를 찍게 되고 대박을 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영화 찍기를 바래하지만 못 찍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의 붐이 형성이 돼야 이제는 우파 영화도 한번 보자라고 관객들의 목소리가 터지는 거고 자본가들은 그걸 굉장히 빨리 깨닫게 돼요. 그래? 그럼 우파 영화 한번 찍어볼까? 근데 사람들 막 우르르 와서 봐주네? 돈 되네? 우파 영화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랑의 선물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랑의 선물 아무리 작고 크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무명의 작품이든 유명 작가의 작품, 이건 중요치가 않다고. 만약에 그때 사랑의 선물이 1만 명이라도 됐다는 건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 돈을 내고 영화를 봐주는 우파가 10,000명이 된 거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1,000명도 안 됐습니다. 1,000명도. 김규민 감독하고 나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는 한 2,000명 정도만 돼도 5,000명만 넘으면 대박.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 수준, 인식 사람들, 우리 우파에서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상성 있게 현실에서 수치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한번 미술 작품을 또 한번 나가 보는 겁니다. 당연히 많이 팔릴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단지 몇 작품은 팔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막 장난으로 이제 돈 좀 많이 모아놓으셔라 하잖아요. 희윤님 반갑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작품들이 시장에서 인정받은 작품들이 상당수가 있고, 이제 우파 쪽에서 키워야 될, 그리고 우파 쪽에서 안고 가줘야 될 신인 작가들의 작품들도 한 반절 정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해서 모양새는, 지금 그림의 모양새는 잘 잡혔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작품,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당연히 비싸죠.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 이번 전시회에. 미치겠어, 이거 어떻게 팔지. 근데 이제 신인 작가의 아주 저렴한 작품은 내가 한 달 용돈만 좀 아끼면 살 수 있는 금액들이 있고, 그 작가들의 나중에 향후 10년이 지나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됐을 때, 지금은 10만 원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몇 천만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미술 작품이라는 거죠. 작품을 볼 때, 아니면 그런 걸 모를 때도, 그 문화적 수준을 내가 맞추고, 이 사람의 작가의 뭐 이것만 딱딱딱 하면서 만들어 가면 그 힘들이 모여서 그 작가가 유명한 작가가 되고, 그 작가의 그림들이 굉장히 고가의 작품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3일 동안 전시를 하니까 그냥 평소에 아무 때나 오셔서 그냥 그 펜앤 커피숍 2층입니다. 2층. 2층이니까 오셔서 쭉 한번 둘러보시고, 그냥 20작품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작품 한 작품 꼼꼼히 보시고, 저는 항상 거기 있으니까 뭐 이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 나누고, 뭐 1층 커피숍 가서 얘기 나눠도 되고, 작품에 대한, 그리고 작가분들이 이제 자기 작품 걸려 있으니까 운 좋게 그 작가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도 여러분들 가지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경매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작품, 문화 생활을 좀 즐기고 내 컬처라티의 어떤 영역 수준을 좀 올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나는 길에 들려서 작품 구상도 하시고, 저랑 농담도 한번 따먹고 그러시죠.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으려면 손님이 없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들 주변 사람들 끌고 와서, 어차피 뭐 정치색 드러내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다 같이 오셔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사람을 바꾸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공지를 드릴게요. 이번 주 목, 금은 저희들이 이 장비를 가지고 싸그리 그냥 저기 행사장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은 저희들이 그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는 그런 것은 접고요. 접고 단지 그 목금토 3일 동안 오후 4시에, 저녁 때는 또 행사를 또 해야 되니까 오후 4시에 작가와의 대화해서, 이제 첫날은 19일은 그림과의 대화해서 이제 화가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를 나눌 거고, 20날은 조각가의 대화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전시중 김 작가님 나오셔서 조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다양한 전반적인 미술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고, 20날은 오후 2시에 여기 저희들한테 출품해 주신 강병선 교수님 작가분의 과 같이 이제 사진에 대해서 논할 겁니다. 근데 제가 저는 상업사진을 했던 사람이라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이제 예술 사진을 찍으시는 분을 모시고 저는 상업사진 쪽으로 해서 다양한 사진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미술이든 조각이든 뭐든 영화든 사진이든 어떤 이해하시는데, 작품들을 이해하시는데 어떤 길라잡이 하는 그런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생방송에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녁 때 경매를 방송을 할지 안 할지는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가격대라든가 이런 게 알려지면은 시장가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판매를 하는 거라, 그 시장이 좀 흔들거릴 수가 있고, 그 작가분들의 그게 있어요. 미술 시장에서는 얼마라면 얼마의 그게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작가분들의 명예에 실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아마 방송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못 할 것 같아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작품을 안 사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경매장에 오시면 그 작가분들의 어떤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미술시장에 돌아가는 얘기들을 이제 김 작가님이 좀 하시던가 이러면서 다양한 미술 작품들 얘기하시고 단가 이런 거, 미술 작품에서 그림 가격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이런 이제 재미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당들의 후원자로서 배지를 저희 작당들 배지를 착용하신 분들한테는 그 펜앤커피 진짜 맛있거든요. 펜앤커피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배지가 없으신 분들은 사 드셔야 됩니다. 저희가 돈이 많이 없어요. 사 드셔야 되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장호 대표님 경매 방송이 재밌는지는 아는데 이게 정상가라면 재밌는데 이게 확 낮춰서 하는 이 가격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제값보다 더 높게 경매가 이루어지면야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버리면 작가분들한테 좀 신뢰가 될 수 있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한 한번 해보려고 뭐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가장 시장가입니다. 그냥 가장 싼 개념이 아니에요. 신인 작가들 작품은 굉장히 저렴하고 유명 작가의 작품은 지금 최고가가 기본 최고가가 지금 한 1,600만 원에 지금 얘기가 된 작품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작품의 어떤 유명세 상관없이 현장 시장 가격에서 최대 5%부터 시작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를 절대 안 넘습니다. 지금 모든 작품들이 시장 가격에. 그러니까 저희들의 작품이 이제 전시 작품이라고 해서 이제 경매를 안 하고 그냥 판매가로만 파는 작품이 시중가의 50%. 그러니까 그것만 그냥 사더라도 일단은 1,000만 원짜리 샀다 하면은 1,000만 원은 벌고 가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짜리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시장가의 뭐 95%를 저렴하게 사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시장가의 5%입니다. 이게 시장가의 50%입니다. 말은 저는 안 할 겁니다. 왜? 그건 말 그대로 운인 거고 지금 거기서 막 여기서 남겨먹겠다, 더 남겨먹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2천만 원짜리가 알고 봤더니 이게 막 몇 억짜리다. 근데 뭐 2천만 원이 없으면 못 사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살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한 작품 한 작품이라도 딱 가져가시고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괴테는 사람이란 모름지기 매일매일 몇 곡의 음악과 몇 편의 시와 몇 개의 그림을 봐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달력만 보는 것보다는 정말 진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하거나 앞으로 유명해질 신인 작가들의 본 작품을 딱 사가지고 벽에다 딱 걸어놓고 아침에 그것만 보더라도 뿌듯할 겁니다. 물론 집에다가 걸기가 애매한 작품들도 몇 개는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집에다 걸고 보기에 상당히 좋게, 그리고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뭐 한국화도 이제 표구를 딱 해서 멋있게 해놨고요. 한국화는 주로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사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좀 저렴하게 팔기 위해서 액자를 없애고 그림만을 딱 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팔기 위해서 한 작품들도 있고 다양하게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일성은 없어요. 그래서 자유하라 전입니다. 마음껏 그냥 각자 원하는 대로 모양새 딱 잡아서 걸고 각자 사고 싶은 거 사고 자유하라. 그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가격대는 화가분들 제가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화가분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최소가를 말씀해 달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라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냥 주신 분들은 그냥 표고값, 액자값, 그림, 캔버스 값만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달라.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재미. 과연 저게 어떤 게 5%에 판매되는 걸까? 그거 잡으면 대박인데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게 딱 했을 때 인터넷에 뒤져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건 잘 판단해서 하시면
그걸 또 쪼는 재미가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매하면 이제 부동산 경매 이쪽으로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작품 경매에 한번 빠져드시면 굉장히 재미있다.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 주식 그거 뭐 해가지고 뭐 올라갔더니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식은 내 문화적 소양도 쌓으면서 이런 작품은 쌓으면서 자산 가치가 충분히 있고 세금도 안 내고 떨어질 일도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거나 이제 주식시장에 관심 있거나 주식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만간 대한민국 사회주의로 가면 주식시장 끝나버리니까 빨리 지금 정리하시고 그림 쪽으로 원래 타셔라.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림은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그려지고 판매가 됩니다. 북한도 그렇잖아요, 북한도. 북한도 자기들이 그 어떤 그 달러버리로 해가지고 북한의 그 그림, 점으로 그리는 그림들. 사실 북한 화가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다 해외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문화와 예술 작품은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다 떠나서 어디서건 인간이 사는 삶 속에서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또 돈이 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마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사회주의로 가고 지금 개인재산 다 뺏기고 있는 이 불안한 시대에 작품 구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아, 유명희님 방송으로 경매. 이게 아예 전문 경매 방송으로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면 되겠네. 만약에 유명희님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작품이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직까지는 우파 문화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 팔린 작품이 있으면 매주 한 작품씩,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었는데 홈페이지에 작품을 올려놓으면 어차피 그 계산을 못 하잖아요. 경매를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고 저희들이 기본 단가만 딱 올려놓고 여기서 딱 하면서 경매를 통해서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근데 장담을 하는데 구입을 하시면 절대 손해가 안 되는 그런 작품들, 그 정도의 가격대에서 판매가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어차피라네. 너무 대놓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저기 후원을 하시고 저희 작당들에도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왕 대부분의 지금 후원 문화가 그냥 돈 주고 끝이지 않습니까? 그럼 받은 사람이 뭐 세금 계산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지 멋대로 쓰고 끝인데 저희는 작당들은 투명하게, 아주 얼마 전에도 조금 모함이 있어서 아예 그냥 저희가 자산을 공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냥 아예 세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받아다가 그런 것처럼 저희들은 투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실 때도 그냥 후원만 하고 끝이면 좀 아쉽잖아요. 다음에 또 후원할 때 괜히 그냥 내 돈 나가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작품들을 구입해 주시면, 하시면 본인도 저렴하게 작품 구입을 하면서 저희들한테는 그게 내년에 운영비로 사용되는 그런 멋진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작가분들이 저한테 작품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신 기증 작품들도 있고 작품 전시회, 그러니까 고정 가격을 통해서 너희들과 나랑 몇 퍼센트 나눠 갖자 이런 작품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정된 작품들은 전시회에서 가격대가 이제 적시가 될 거고 나머지 것들은 경매를 통해서 할 건데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들은 다 저희들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후원하실 금액이 있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작품을 구입해 주시면 본인도 후원하시는 분도 좋고 저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작당구주 홈페이지 들어가면 작당구주가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왕 저희들한테 10만 원, 20만 원 후원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 이왕 후원해 주시니까 거기서 작당구주로 해서 하나를 드리면 저희들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건 하나 사고 그 금액은 저희가 이제 후원을 받는 거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즐기셨으면 이왕이면 후원 문화도 좀 즐기셨으면 하는 거고요. 차근차근히 북한에도 화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실력 엄청납니다.
얼마 전에 그 탈북자들이 전시회도 한번 했었어요. 북한 그림 전시회를 해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된 작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 화가들의 작품이 극사실주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색깔 화려하고 되게 아름답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작품 수준은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작품입니다. 북한 작품들은.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호랑이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만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귀빈들이 오시면 선물로 이렇게 드리는 정도로 굉장히 북한의 어떤 극사실주, 굉장히 세상에 점으로 찍어서 나오는 그림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가의 해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 아, 예, 유명인이 그럼 반드시 만약에 안 팔린 작품이 있으면 일주일에 하나씩 여기서 이제 작품을 판매하고 잘하면 그냥 그 화가분까지도 초대를 해서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작품들을 보시는 게요. 독일에서 활동하는 화가분,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화가분, 미국에서 활동하는 화가분의 그림들도 전시가 됩니다. 아, 그래서 한국 내에서만 유명한 것보다는 해외에서 판매 루트를 가지고 그 뭐지 판매가 되고 있는 거래가 되고 있는 사람들의 화가분들의 작품이 세계에서는 팔릴 확률이 더 높아지고 가격대도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운 좋으시면 딱 보면은 딱 느끼실 거예요. 딱 보시면 여기 저희가 이렇게 전시작품 브로셔까지 만들었거든요. 예, 보시고 따다닥 해서 구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번이 아니면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안 팔릴 경우에는 이 작품 전시를 저희가 따로 방송을 통해서 한번 경매를 한번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매를. 그래서 여기 작품들을 잠깐 소개시켜 가면은요. 아, 유명인님 동행화 쪽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아, 이번에는 좀 독특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화가분들의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고야 이게 이제 녹색이다 보니까 다 있는데 이게 서양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화도 있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님과 프란치스카 여사의 두 분의 모습을 담은 그림도 한 점 작품 전시가 됩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슬픈 상처가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슬픔이 있는 거랑 똑같은 상처를 가진 그림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무조건 팔 겁니다. 안 팔리면은 제가 제 돈 땡빚을 내더라도 저는 구입을 할 거고 이게 한 350만 원 선에 거래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00만 원에 누가 사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해서 그려진 그림인데 그 사람이 안 사버렸어요. 가지고 화가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그림을 공개를 안 해버리고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고 이번에도 안 꺼내는다는 걸 제발 좀 달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승만 프란체스카의 새로운 이미지다. 그리고 이렇게 처박아 놓으면 이승만은 우리가 처박아 놓은 거하고 똑같은 꼴이 된다. 나는 그걸 못 보겠다. 내가 책임지고 팔고 안 팔리면 나라도 살 테니 무조건 꺼내달라. 반드시 꺼내달라 해서 이것은 제가 내일 직접 그림을 가지러 또 청주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상처를 받은 그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화가분한테 상처를 치유를 해줘야 다음에 또 박정희 이승만을 넘어서서 우리가 또 그리고 싶은 어떤 위대한 분들의 그림을 또 부탁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작품은 이승만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렇게 막 이렇게 웃는 사진들이 별로 거의 없어서 자료를 찾고 하면서 이 두 분의 행복한 미소를, 짠한 미소를 만들기 위해서 3달 동안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그 작품 제작 배경을 제가 다 알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차마 이것을 다시 또 주인 잃은 그림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작품만큼은 이번 전시회에서 판매를 할 거고 판매가 안 되면 제가 살 겁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유명희님, 예, 다 팔렸으면 좋겠네요. 예, 이번에는 정말 이 작품의 가치를 알아주는, 예, 박정희 대통령의 그림을 이장호 대표님이 200에 살라고 했는데 230 불리면 사가신 분도 다른 거 없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 싫다. 내가 갖겠다면 사갔거든요. 그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존경하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하시는 분들한테 이 그림이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화도 있고요. 이런 추상화, 서양화인데 추상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 그림도 있습니다. 사진 작품도 있고 서양화 있고 이게 이제 동양화와 한국화와 서양화를 조금 이렇게 접목시킨 작품이 있고요. 이렇게 조각 작품도 있고 조각 작품 이렇게 있습니다. 조각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통 한국화도 이렇게 있습니다. 정통 한국화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화와 서양화를 접목시킨 아주 고급스러운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총 19작품이 전시가 되니까 요거는 그냥 오시면 드려요. 저희가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팜플렛은 브로셔는 그냥 가져가시면 되니까 오셔서 그 펜앤커피에 맛있는 커피도 한번 1층에서 드시고 그림 쫙 보시면서 이 팜플렛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총 10분의 작가분들이 나오시는데 그 중에 5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하신 분들, 고가의 작품들이고 나머지 한 4분 정도는 이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파의 뜻을 같이 하는 아주 멋진, 아름다운, 잘생긴 작가분들이시니까 그분들한테도 이 작품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작가분들한테는 젊은 신진 작가들한테는 약간의 후원금을 또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힘들다고 하지만 그 친구들도 힘든데 날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대를 맞춰서 만약에 팔리게 되면 그 작품의 수익금 일부를 드리게 되고 또 저희가 정말 이 작품이 이제 반응들이 좋으면 그걸로 상품을 만들어서 또 작당 굿즈로 만들어서 올렸다가 팔리면 또 수익의 30%를 작가들한테 또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작당 굿즈 보면 태극기 보관하면 10만 원짜리인데 그게 원가가 5만 원입니다. 원가가 5만 원이고 근데 거기서 또 수익의 30%를 그 그림을 그린 작가분한테 드렸는데 지금까지 한 그 작가분이 한 60만 원 정도를 가져갔죠. 60만 원 정도 제가 아마 송금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 230만 원에 팔리고 200만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부수익으로 60만 원 생각하니까 이게 일반 돈 못 버는 작가들한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저도 뿌듯하고 그 사람도 신나니까 다음 작품 또 제공하고 이렇게 되면서 좀 이제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들도 오셔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안 사시더라도 어떤 그 작품에 대해서 막 좋은 응원의 메시지라든가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상품으로 만들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더욱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요. 저기 우리 큐브 하나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책은 안 나왔습니다. 브로셔라고 해서 브로셔라고 해가지고요. 요게 나왔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작품 전시가 20작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책을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그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처음이고 정말 소중한 분들의 작품이다 보니까 이 컬러풀로 해가지고 좀 크게 보시라고 좀 돈 좀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셔서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고 책은 안 나왔습니다. 전시 장소는 가막스님 전시 장소는요. 인사동에 있는 펜앤커피숍 2층입니다. 그러니까 펜앤마이크 바로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방송 커뮤니티, 작스테이블 커뮤니티나 저희 작당들 홈페이지에 가시면 주소랑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체크를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구경 오십시오. 그러니까 유명인님께서 만약에 언제 찾으러 오시겠다라고 하면 아니면 못 오실 상황인가요? 못 오실 상황이면 저희가 지방이라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3일 동안 하지만 그 시간 도저히 못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 저희 작당들 이메일이나 전화로 해가지고요.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이 팜플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팜플렛을 따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아까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에스더라는 화가분이 계시는데 30대 초반에 아주 야리야리하고 좀 귀엽게 생긴 아주 고운 이쁜 화가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화가분이. 근데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존경해서 박정희 대통령 그림을 그려서 어떤 원장님께 저희 이걸 도와주시는 원장님께 선물로 드렸는데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박정희가 저렇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야지. 왜 자꾸 맨날 똑같은 거 흑백 사진, 뭐 군복 입어서 이렇게 지겹게 그런 사진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겨워하자는데 저 그림 너무 좋다. 그러고 나한테 팔라고 했더니 이제 원장님 선물 받은 거라 팔 수는 없고 아예 그 작가분을 소개를 해줘 버린 거죠. 그 작가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림을 이제 상품으로 하겠다는 계약을 하고 만든 게 이제 이 큐브입니다. 큐브. 여기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있고 이제 앤디 워홀 스타일대로 이제 이렇게 아이고야, 어이구야, 야 이거, 야, 이게 지금 녹색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블루 스크린 먹어가지고 이게 안 되네요. 그리고 작당들 로고까지 박아서 상품을 만들어냈고 이 상품이 뭐냐면 이제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메모지랑 연필꽂이랑 이제 이렇게 포스트잇까지 딱 연결돼가지고 사무실에 딱 올려놓고 쓰기 좋게 뒤를 딱 돌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거 좀 이게 그러네요. 어쨌든 이게 약간 녹색이다 보니까 지금 스크린 먹어서 그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 딱 보여주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미지가 좀 새롭게 보이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제 요것을 갖다가 아이고야 이렇게 요것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품화하는 작업을 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화해서 이 작품을 30% 수익의 30%를 이 화가분한테 지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조금 이제 이제 가격대가 좀 단가가 아까 10만 원 단위고 이건 조금 단가가 낮다 보니까 확실히 가는 게 적어져요. 그래서 저희들 작당굿즈 상품들이 왜 단가가 비싸냐, 좀 가격대 너무 비싼 것 같아 하는 이유는 어차피 거기에는 후원금의 개념이 플러스가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후원할 때 5만 원, 10만 원이니까 그 후원금 단위에 맞춰버린 겁니다. 상품을. 거기서 작가분한테 30%가 더 나가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이것을 하나 하면은 작당들부터 해가지고 미술계 화가까지 젊은 화가한테까지 내가 후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오히려 사시는데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당 개당 3만 원인데요. 두 개를 묶어서 5만 원에 이제 지금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좀 사가셔서 몇 개 안 남습니다. 저희들은 한정 수량만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100개를 만들어서 지금 한 몇 개 많이 안 남았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현장에 오시면 요거는 아마 판매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거 작품도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쉬운 대로 이걸로도 구입도 하시면서 후원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작당 저희들 배지 착용자한테는 커피가 무료로 제공된다 하니까 배지 없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공이 안 되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작장들 배지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비싸다고 하죠. 근데 다른 데서 파는 것들은 막 5천 원씩 뭐 이렇게 파는데 그건 거기 사면 끝인 거지만 저희들은 이런 식입니다. 저희들 작당들 배지 착용자한테는 저희가 나중에 이런 행사도 하지만 나중에 뭐 콘서트 같은 거나 뭐 아니면 영화 시사회 같은 거 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만약에 유료 콘서트라든가 유료 상영일 때는 작당들 배지 착용자분들한테는 할인이든 아니면 무료로 입장을 시켜드리는 그러니까 프리티켓의 개념이에요. 프리티켓의 개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이 현장 가면 살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이번에는 몇 개는 준비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는 김에 그 배지도 차거나 프리티켓도 하고 후원자로서의 또 폼도 살리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현장에서 이제 배지를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5만 원 왜 이렇게 비싸 하면 안 사시면 돼요. 저희들도 그런 무료 후원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 배지도 많이 풀지는 않습니다. 많이 풀지는 않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판매를 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정말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의미로만 달아드렸고, 그래서 이제 작가들 배지는 후원자 개념의 배지가 강합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는 분들.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미술전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작가들 배지, 프리티켓 배지를 구입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펜앤커피 공짜로 마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2층으로 오셔서 저희 배지를 구입하신 다음에 저희들한테 그 공짜 커피 티켓을 받으셔서 드시면 됩니다. 아주 꼼수예요, 이거는. 김우찬님 반갑습니다. 네. 차근차근님, 예, 이명박 대통령 거는 아직 없습니다. 뭐 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차근차근님이 이명박 대통령이 좋다. 그래서 그려주면 좋겠다. 얼마 줄게. 라고 하면은 그려줄 화가들이 이제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제일 처음에 판매할 때는 제가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팔리고 나니까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좋으니까 300만 원을 살게 해서 그려줘 했는데, 그렸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상처를 받게 됐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그림이 갖고 싶고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신다면 이번에 전시회 때 오셔서 저한테 얼마 정도의 이명박 대통령의 그림을 하나 갖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예 성금을 주세요, 그냥. 그러면 제가 정말 좋은 작가분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한테 드리고 그림을 그려서 소중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나요? 라고 하면 없어요. 지금 우파에서는 문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면 없습니다. 지금 다 만드셔야 돼요. 지금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다 만들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맨 땅에 저희들은 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시면 여러분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것이 우리 그 우파 문화인들을 먹여 살리는 후원의 개념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차근차근님의 이번 전시회 참여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그림을 그리는 빅딜이 성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배지는 아니고요. 그냥 좀 멋있습니다. 제가 항상 차고 다녀요, 저는. 그래서 금배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티켓 배지이기 때문에 금배지면 몇십만 원 했겠죠. 돈 100만 원을 받아야 되겠죠. 이제 크기도 있고 앞으로 계속 서비스를 받을 건데. 안월스님 19일부터 21일까지 합니다. 저희 작스투브 커뮤니티라든가 저희 작상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으니까는요. 금토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금토. 이번 주 목금토. 아무 때나 오셔서 즐겁게 관람하시면 되고, 7시부터는 이제 4시에는 작가분들과의 생방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5시 반 정도부터 잠깐 또 관람 시간이 있다가 7시에는 이제 경매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시간대만 살짝 피해 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작품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19, 20, 21일 아무 때나 오시면 되고, 19일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21일 날 끝날 때는 오후 4시 정도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19일 아침 10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요때 아무 때나 편하신 시간에, 밤은 8시 반 이전까지 8시까지 오셔야 되겠네. 그래야 8시 반에 경매행사 딱 끝나자마자 셔터를 내려버릴 거기 때문에 밤 8시까지 한다. 입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그리고 이장우 대표님의 그 책도 판매를 합니다. 뭐 지금까지 2권이 나왔는데 카게무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우파 쪽에, 아이고 김우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진짜 이거 안 돼. 어쨌든 우파의 문화인들, 글을 쓰시는 몇몇 문화인들이 모여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문화정책 업적을 다룬 최초의 책이죠. 최초의 책입니다. 대통령의 선물이라는 것도 이제 옆에서 사이드에서 이렇게 같이 팔고 있으니까, 문화에 대해 조금 알고 싶은데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대통령의 선물도 구입을 해서 쭉 읽어보시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랬구나.
정말 문화가 소중하고 이제라도 우파는 문화를 공부를 해야 박정희 대통령이 꿈꾸었던 시대를 정말 선진국가로서의 모습을 완성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희님, 이장호 대표님 주문하신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랍니다. 예. 그러니까 유명희님께서 그냥 일단은 그 전시회 기간 중에 오세요. 오시면은 이 브로셔도 받아 가시고 다른 것도 책도 지급하시는데 못 오시는 경우라면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장우 대표님께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아마 정성껏 포장을 해서 책이 배달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은요, 저희가 작품들도 다 새로 포장을 하고 자료들도 만들고 해서 이제 내일 저녁 때 DP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모레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되게 즐겁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방송은 못 합니다. 못 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는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하는 방송들은 이번 주에는 이제 끝입니다. 못 하는 거죠.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생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아주 풍부한 문화 이야기로만 전달이 될 거고요. 문화는 천천히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깊숙이 DNA 속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난국에도 한가하게 문화 얘기냐 이 개념이 아니라 저희는 처절하게 문화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하나 진지를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하나 포석을 깔고 있는 시간대다라고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싸웠을 때 각자의 영역에서 그런 거지 뭐 그거 갖다가 나랑 지금 당장 아스팔트 안 나간다고 저희 한가한 놈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개미와 배짱이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에는 개미도 배짱이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싸우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당들 연락처는요, 저희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연락처부터 주소부터 해가지고 그냥 후원하는 방법부터 작당 부츠부터 구입 방법도 다 있으니까 PD님 저기 우리 작당들 홈페이지 주소 한번 올려주시고요. 유명희님 저희 방송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밑에 이렇게 펼쳐보기 보면 펼쳐보기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연락처랑 저희들 홈페이지랑 이렇게 다 링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PD님 저희 연락처랑 한번 올려주십시오. 홈페이지랑 연락처 해서 올려주셔서 전화번호까지 하나 더 올려주세요. 그래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레부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정성껏 준비하고 또 응원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문화계가 지금 폭발 직전의 상태에서라도 어쨌든 앞에 나와서 싸운다라는 것, 지금의 문화 권력에 반기를 든다라는 것은 이 판에서 매장당할 각오를 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중 작가님을 그렇게 고마워하고 응원하고 같이 일하자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뭐 토순이랑 일해라, 뭐랑 누구랑 같이 한번 해봐라. 문화 쪽이니까 다 안 하고 전시중 작가님하고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컬처럴 아티, 저는 컬처리스트, 전 작가님은 아티스트의 개념상에서 하는 거고 아티스트와 저 문화 컬처리스트 간에 어떤 전시중 작가님과는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만약에 이 작품이 잘 팔렸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그 다음 단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다음 단계가 해외에 계신 작가분들 다 모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굵직한 아주 이제 원로급이긴 하지만 어쨌든 굵직한 작가분들의 작품들이 20편이 준비가 되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국을 사랑하는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도 20점 이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단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뭘 하려면 판을 벌리려면 자금도 다 부족한 상황이라 하시겠다는 분들은 계시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게 성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성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 늦지 않은 시간 내에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부터 한국의 위대하신 작가분들의 작품들까지 해서 아예 제대로 된 공간에서 전시 공간에서 전시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미술 세계의 아주 아름다움, 그 다음에 고급스러움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고 밖에서 힘들게 싸우다가도 좀 쉬어야 될 시간 타이밍에서는 저희들의 작품 세계로 들어오셔서 좀 쉬었다가 또 재충전해서 나가 싸우고 이러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전시회가 성공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원래 몇 분 더 굉장히 여러분들 아시는 그 오원 장승업 화가 있잖아요. 취화선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그분의 4대 직계 제자가 있는데 그분의 작품도 원래 이번에 걸라고 했는데 그분이 워낙에 이제 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라 좀 자기 레벨이 안 맞다라고 해서 딱 정중히 사양을 해서 안타까운데 만약에 그분이 다음에 우리가 전시회를 정식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바로 작품을 자기 작품부터 자기 레벨급으로 해서 그냥 쫙 밀어버리겠다라고 했고 그 작품이 만약에 전시회가 된다라면 지금은 자유하라전 겸 송년회 겸 해서 우리가 좀 즐기자 가볍게 라고 하는 거지만 본격적으로 자유라는 우리가 우파라는 것을 떳떳하게 내세우는 첫 미술 전시회를 할 생각입니다. 계획입니다. 이번에 잘 된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림 전시회니까 상관없잖아요. 모시고 같이 손잡고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예, 이장우 대표님도 이제 북한 작품 있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유명희님, 저기 작당들의 팜플렛이 필요하시면 제가 이장우 대표님이 그때 그 전시 때 오시니까 그때 팜플렛을 드려가지고 책을 보낼 때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예. 예. 장마. 영화 장마. 이거 개봉시켜야 되는데. 미치겠네, 진짜. 진짜. 어쨌든, 장마는 정말 좋습니다. 꼭 보시길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 일단 오프라인 상에서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대중들이 좀 인지를 하게 되고, 오프라인 상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인지도만 또 올려놓고 나중에 온라인 공간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분들은 인터넷상에서 피를 결제를 하고 유료로 영화를 본다는 게 너무 어색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씩 변화를 시켜야 될 넷플릭스 시대고 넷플릭스를 든 아마존의 시대가 열리고 막 온라인 상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열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파는 유튜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모여만 있으니까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우파에서 유튜브가 날아가더라도 우리가 갈 공간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장우 대표님과 제가 온라인상의 시네마에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그냥 무료로 다 보신다 하더라도 가끔씩 시네마에이를 들어가셔서 거기서 있던 우리 우파의 생각을 말하는 표현하는 영화 작품들과 인문학 강의, 동영상 강의 등을 좀 적절하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에 하루라도 빨리 장마는 개봉시킬 준비를 한번 하고요. 또 그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또 내년에 또 좌파들은 내후년에 이제 대선용 영화들이 내년 1년 내내 나올 거거든요. 지긋지긋하게 나올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적은 금액을 걔들 막 상업영화 몇백억짜리 조조되긴 하겠지만 단돈 1,000만 원짜리라도 우리도 뭐 만들어서 싸워봐야죠. 그냥 바위로 계란 치는 격이 되겠지만 계란도 수백 번 수천 번 던지다 보면 바위도 언젠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무식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레 그 자유하라 전시회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우파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이제는 못 참겠다.
라고 해서 자신의 생각을, 근데 그게 정상인데, 창작자들은 그게 정상인데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도 해야죠. 그게 표현의 자유인데, 근데 표현의 자유가 없어진 이 문화계에서 진정한 자신의 자유로움을 찾겠다라고 선언하는 분들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 역사적으로. 그래서 문화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번 전시회에 오셔서 많은 응원과 힘, 격려 해주시면 되고, 그들이 계속해서 우파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품을 사건 안 사건 그건 차후의 문제고, 같이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곳을 같이 보고 있다라는 어떤 동지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는요. 오늘 열심히 싸워주고 계시는 분들 열심히 싸워주시고요. 저희들은 또 열심히 준비를 할 테니까 모레 좀 그 피곤한 몸 좀 휴식을 취한다라는 관점으로 또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